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뉴스들을 신선한 우유처럼 여러분들께 직접 배달해드리는 더밀크의 조이 기자입니다. 더밀크는 미국의 각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8개 기업을 집중 분석한 실리콘 에잇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계정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어쩌면 요새 20대 분들, 젠지 여러분들께는 페이스북보다는 이 틱톡이나 또 인스타그램이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페이스북을 한다 그러면 뭐 좀 아는데 약간 이런 인식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언론사 시험을 볼 때 이 주관식 문제 중에 하나가 SNS가 뭐의 약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옛날 얘기죠. 어쨌든 이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1세대이자 소셜 제국을 건설한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소셜미디어 기업으로서의 페이스북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본인이 직접 나서서 페이스북은 5년 후에는 SNS 회사가 아닌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북의 기존 사업 모델은 왜 한계에 봉착했는지, 또 페이스북이 미래 먹거리로 집중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과연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올해 2분기 매출은 290억 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 증가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요. 순이익도 같은 기간 2배 늘어난 10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가볍게 뛰어넘은 몬스터 실적이었습니다. 이런 실적을 기록하는데 물론 1등 공신은 역시나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광고 매출이 그만큼 훌쩍 뛴 건데요. 작년 2분기가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때라 워낙 안 좋았던 그 기저 효과가 있었던 데다 올해 2분기는 백신이 보급되고 또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면서 광고 집행을 엄청나게 한 거죠. 또 페이스북은 디지털 광고의 핵심 창구니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성장세가 계속될까? 라는 질문에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선 2분기 1일 활성 이용자 수가 19억 1천만 명으로 작년보다 다소 늘기는 했지만 주요 수익원인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는 이미 이용자 성장세가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고객 정보를 팔아 그 대가인 광고 수익을 얻는 이 사업 모델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도 누구보다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실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순차적으로 수익 성장이 크게 둔화될 거라고 전망했고요. 애플이 iOS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이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얻기 힘들어져 3분기 이후 광고 매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광고가 아닌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곳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메타버스입니다. 먼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페이스북 생태계 내에서 구축하기 위해 수수료 무료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이 페이스북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 마음껏 컨텐츠를 만들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 내년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내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약 10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2023년까지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단 장사를 하려면 운동장에서 뛸 선수를 많이 모아야 하니 그런 개념이겠죠. 참고로 글로벌 뉴스레터 플랫폼인 서브스택이나 트위터가 인수한 리뷰에서는 작가들에게 5에서 10%가량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이걸 무료로 하겠다니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크리에이터 경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회사를 메타버스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큘러스의 퀘스트 2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이런 물건인데요. 네, 이거를 이렇게 머리에 쓰는 VR 기기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작년에 이거를 복지로 전 직원들에게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페이스북이 오큘러스2 이런 하드웨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하지만 페이스북이 왜 이 하드웨어를 만들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페이스북은 차세대 스마트폰, 모바일 플랫폼
이후에 그 플랫폼으로서 VR, AR, 요 메타버스를 집중 공략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 VR 기기인 오큘러스 퀘스트 2는 이미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선글라스 브랜드인 레이벤과 협력해서 스마트 글래스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 전까지 구글이나 스냅 같은 회사들에서 스마트 글래스가 계속 출시를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고가인데다가 생긴 것도 약간 누가 봐도 저거는 스마트 글래스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기기여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는데 이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는 외형이 선글라스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카메라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없이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이처럼 페이스북은 AR과 VR을 소셜미디어의 미래로 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상 공간에서 일도 하고 놀이도 하고 여가도 즐기는 그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페이스북 내 메타버스 팀인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에서는 이 헤드셋이나 안경뿐 아니라 손목 장치나 또 기타 하드웨어들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모든 플랫폼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거고 또 이런 계획들이 잘 실행이 된다면 5년 후에 사람들은 우리를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닌 메타버스 기업으로 기억하게 될 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의 바람일 뿐이겠죠. 아무래도 구글과 애플이 장악한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페이스북에는 좀 성장의 한계가 있는 만큼 차세대 스마트폰 이코시스템을 자기들이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깔려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페이스북이 현실적으로 처한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규제입니다. 미 하원에서는 현재 빅테크들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고요. 미 연방공정거래위원회 FTC와 각주 검찰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또 왓츠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시장의 독과점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에서 페이스북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작년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또 올해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들까지 오만 루머들을 유통시키는 그 장본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페이스북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페이스북이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너무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0%가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고요. 빅테크들 중에서도 페이스북의 이미지는 가장 좋지 않습니다. 과연 페이스북이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또 진정으로 원하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실리콘 A 기업 중 5번째 페이스북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서학 개미들의 중심이자 또 수많은 찐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